올해 뭐 복 많이 받는 게 뭡니까? 합격이죠. 예, 저도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고. 자, 우리 판소노트 있죠? 예. 여기 필기 노트입니다. 자, 좀 크게 만들었어요. 작년보다. 왜냐면 적을 때 여기 여백, 이게 여백에 좀 적을 때가 여유가 많잖아요. 맞죠? 여기 적을 수 있도록. 예. 자, 여기 판서가 뭐예요? 요거죠? 칠판에. 칠판에 적는 내용을 여기에 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도 이걸 가지고 복습을 또 해줘요. 무슨 말이죠? 단돈 9,000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9,000원 이상의 효과를 할 거예요. 맞죠? 나중에 어디 가거나 할 때 요거만 펼쳐보면은, 읽어보면은 전부 내용이 다 볼 수 있거든요.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테마는 80개 테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80개 테마에서 시험 나옵니다. 40문제. 아시겠죠? 이게 끝이에요, 끝.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복습할 때도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해드려요. 알죠?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모든 특강 할 때도 이거 들고 와서 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책은 있죠? 네. 기본서. 네. 이 책이 제일 잘 돼 있어요. 내가 책을 몇 군데 봐도 제일 잘 된 책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책의 구성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자, 어디를 펴냐면은 우리 이제 쭉 앞에 보면은 요 체계도도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보시면 되고 쭉 넘겨서 28페이지 펴시면 돼요. 28페이지. 자, 28페이지에 권리 변동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는 자 위에 요게 이해 안 돼서 찾아오시면 계신데 해독이 뭐예요? 해독이 몇 번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저수 내용 보면은 한 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세 번 기본 한 세 번 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갖고 저희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설명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설명했고 28페이지 펴시고 자, 우리 판소노트. 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이게 판소노트입니다. 자, 2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2페이지. 판소노트 2페이지. 권리 변동 되어 있죠. 자, 거기 필기가 다 될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 권리 변동.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자, 요게 이제 뭡니까? 10년 동안 두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권리 변동. 권리 변동. 그럼 권리 변동이 뭔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은, 자,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은, 이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 소유권이나, 자, 우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권리죠. 맞나요? 네, 권리다. 자, 권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요 인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 민법에. 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랍니다. 자연인. 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법인이죠. 법으로 만든 사람. 법인입니다. 자연인과 법인. 요렇게 해서 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이 뭐야? 사람 인자죠? 한자를 모르는 거 아니죠, 이거는. 요 정도는 알죠?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의 객체가 뭡니까? 권리의 객체. 사고 팔고 하는 뭡니까? 물건입니다, 물건. 이 물건은 부동산과 뭐로 나눠집니까? 동산. 이렇게 나눠져요.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은 뭡니까, 저희가? 토지와 그 정착물. 내 개론 시간에 다 들었어요. 알겠죠? 네.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외의 물건은 뭐란다? 동산이란다. 그렇게 돼 있어, 법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그래서 개론 선생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했잖아. 내 1강 들었다니까. 아시죠? 네. 토지와 그 정착물. 자, 부동산이라 하고.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정착물이 아니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시험 나온 적이 있어. 자, 하여튼 부동산과 동산 요걸 합쳐서 뭡니까? 물건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뭐 돼요? 변동이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권리 변동이는 뭐야? 권리가 변동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되는 걸 통틀어서 뭐랍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게 권리 변동의 모습이랍니다. 모습.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갑입니다. 갑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매매를 하니까 누가 앞으로 넘어갑니까? 을 앞으로 넘어가죠. 이걸 뭘 한다고? 권리 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이 왜 생기는지 알고 가야 돼. 외우려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통틀어서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발생하는 경우는 뭐가 있는데, 자,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건 외워야 돼. 원시 취득이 뭐예요? 자, 물어볼게요. 최초의 사람은 뭐랍니까? 원시인. 저는 원시인이 아닙니다. 변형이 됐죠? 좀 변형이 됐잖아. 원시인은 변형이 됐죠? 여러분도 변형됐을 건데. 자, 그래서 최초의 취득은 뭐랍니까? 원시 취득이래요. 그런데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뭘 한다? 승계 취득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 예. 그래서 내가 최초에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뭐예요? 건물의 신축이라. 건물을 맸을 때, 신축했을 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알죠? 내가 건물 지었다. 내가 이 건물 지었어. 그럼 최초 취득이죠? 예. 여러분이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나중에 자격 따고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물주. 예. 건축주.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이 갑이 요 건물에 뭐 최초 취득이다.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이 뭔데요? 그렇죠.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이야. 네?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낚시하러 가잖아. 물고기 있죠? 뭐라 한다고요? 무주물이야. 도시여보 좀 봅니까? 한 번씩 보잖아, 도시여보. 응? 나중에 한번, 이경규 나오고 뭡니까? 이덕화 나오잖아요. 맞죠? 걔들은 우리 어저께도 공보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밥 먹을 때 그게 나오더라고. 다 보면서. 쟤들은 저거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옛날엔 지가 돈 내가지고 낚시하러 갔잖아. 맞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돈도 안 내고, 출연료 한 해당 뭡니까? 500만원씩 받고. 맞죠? 대박 아닙니까? 그거 맞죠? 네? 얼마나 즐겁겠어요? 네? 자, 맞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또 좋은 거 뭐예요? 연예인들은 뭡니까? 저 해외여행 우리 돈 내고 하는데 걔들은 비용 다 내주고 출연료까지 받고. 맞죠? 그렇게 되기가, 부러워졌죠. 우리 부럽습니다, 우리는. 자, 무주물 선점. 물고기입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했다. 그럼 선점자가 무슨 취득이라고요? 낚시해서 물고기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뭡니까? 도시여보 같은 거 보면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셰프 하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가잖아. 해가지고 회 쳐먹고. 경상도 아닙니까? 회 쳐먹고. 맞죠? 매운탕 끓이 먹고. 맞죠? 산초가리 뿌려야 되고, 우리는. 맞죠? 서울에 가서 횟집 가가지고 뭡니까? 산초가리 안 줍니까?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왔지 이러더라, 바로. 산초가리. 서울에는 산초가리 안 뿌리는 거잖아요. 경상도 안 뿌리는 거잖아요. 네? 대구까지. 네. 자, 하여튼. 그러면 무주물 선점. 자,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선점한 사람이 원시득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를 처먹든 매운탕 끓여 먹든 지 마음대로입니다. 왜? 최초의 취득이니까. 원시득. 알겠어요? 무주물 선점. 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유실물이 뭡니까?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
요거는 뭡니까? 좀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 알아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유실물 습득했죠. 그러면 바로 취득한 게 아니야.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뭡니까? 취득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6개월 지나면 내가 습득자가 최초 습득자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갑 주었다. 자, 그럼 경찰에 가서 뭐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해야죠. 그럼 6개월 지나서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요. 누군지 안 나타나가지고 가져가라고.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실물 습득하면 습득자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 취득한다고? 소유자 6개월 동안 소유자 안 나타나면 취득한다고요. 여기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는데 유실물 습득은 1년입니까? 6월입니까? 6월이랍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6월. 아, 참, 네. 맞죠? 아, 됐죠? 주택관리사 시험에 5년 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년이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6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실물 습득 6월. 외워졌잖아, 벌써. 외워졌죠? 이거 안 외워지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몇 월, 1년 나오면 틀린 이유가 뭐야? 6월이니까. 됐죠? 네, 그래서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습득자가 취득합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물 발견이 있어. 매장물 발견. 자, 매장된 물건을 발견한다. 발견. 발견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몇 년이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합니다.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을 한다. 됐습니까? 근데 매장 발견은 몇 년이라고? 어떻게 알았어? 예, 예. 알겠지? 외워졌잖아, 우리. 근데 요렇게 헷갈리니까 이거 냈다고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알겠어요? 우리 시험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자가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야 발견자가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이 발견했을 때, 습득했을 때, 서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최초의 취득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취득. 요거 선의 취득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취득시효입니다. 자, 이럴 때 뭡니까? 취득시효도 원시취득이에요. 자, 우리 판소노트에 취득시효는 매년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어디 보냐면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판소노트 49페이지. 판소노트 49페이지. 점유취득시효 되어 있습니까? 효과 가니까 취득시효는, 시효취득은 뭐라고요? 원시취득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럼 원시취득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페이지 참조 적어놔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소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판소노트. 자, 2페이지 참조. 여기 적으라고. 여기 못 찾고 있는 것 같아. 여기 2페이지. 아, 또 여기다가 또 다 해줘야 돼. 원시취득 돼 있잖아. 그럼 몇 페이지? 2P2. 2페이지잖아. 페이지 적어줄까? PAGE. 알겠죠? 요거 내가 몇 개, 영어 단어 하는 게 몇 개 없는데. 맞죠? 그래 된다. 네? P.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2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지. 아시겠죠? 그런데 적어 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어떻게 돼요? 점유취득시효 할 때도 2페이지 참조하면 다시 2페이지 가서 한번 보거든. 그 반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어놨지? 네. 자, 그래 다시 2페이지 옵니다. 자, 그래서 원시취득의 종류는 뭐 있습니까? 외워야 돼요, 이거는. 난 반복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취득시효가 있다. 알겠어요?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 할 때도 요게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28회 때
뭐가 남습니까?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18회 시험에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다.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출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건 무슨 취득이란다? 요렇게 매매해가지고 받는 방법 있죠? 무슨 취득이란다? 승계취득이랍니다. 승계취득은 이전을 하는 이전적 뭐가 있습니까? 승계취득이 있고 설정을 하는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다. 자, 그래서 설정적 승계취득부터 할게요. 설정. 설정한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등기부 시간 배울 겁니다. 등기부 시간에. 자, 등기부 시간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자, 용의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지전이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은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무슨 물권이야? 지전, 용의물권이야. 용의물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에요. 자, 그리고 담보물권에 뭐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당권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등기부 시간 배웁니다. 지상권 설정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전세권 설정할 때, 지역권 설정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거든. 저당권 설정할 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뭘 한다 이거를? 설정적 승계 취득한다고.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취득합니다. 여기 설정하면 취득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이전적 승계 취득은 특정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고, 무슨 승계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 있어요. 자, 특정 승계는 특정된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 특정된 물건을 X분산 받는 거야. 매매가 대표적이죠. 매매라든지. 증여가 뭐예요? 증여. 공짜로 받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증여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용돈 받았잖아. 그게 증여예요. 증여. 증여. 자, 그래서 증여입니다. 10년 동안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알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체로 5천만 원이니까는 현금으로 주면은 모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집에 뭐가 있어요? 금고가 있다니까? 진짜요. 그 사람들은 금고 안에 뭡니까? 돈도 있지만 달러도 있고 다 있어요. 금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있습니다. 돈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짜리로?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돈 많으시면 제가 가서 봤어요, 진짜. 예? 예. 저희 아시는 분도, 뭡니까? 울산대학교 그 땅 있었는데 그 땅을 수용하면서 그때 보상금을 20억에도 받았거든요. 예. 그 집에 제가 아버님 친구분이라가지고 갔는데 그때 동생이 세무사라가지고 이제 세금은 절세해야 되잖아. 그래서 동생 소개시켜주고 할 때 그 금고가 이만한테 큰 거 있더라고. 이만한 게 아니고 진짜 큰 거. 예? 열었는데 잠깐 봤는데 금하고 다 있더라고. 달러하고. 이해 안 되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이 뭐야? 자녀에게 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금고에 이제 매일 얼마 뽑습니까? 30만 원, 20만 원 뽑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뽑고 계십니다. 진짜 거짓말 말고. 그 옆에 수용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한꺼번에 3억씩, 2억씩 줘가지고 증여세 폭탄 맞았거든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세무서에 우리 동생이 가가지고 뭐예요? 자,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50만 원, 뭐 명절 때 100만 원 뽑아야 되는데 계속 뽑아서 어디에 넣으라고요? 금고에 넣어놔라. 그러고 현금을 줘라. 아시겠죠? 저는 많이 그런 돈을 받았다. 안 줍니다. 내가 다 쓰지 뭐. 그렇죠. 맞죠? 근데 아들인데 꼭 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가르쳐줬어요, 지금. 재테크. 네. 정리하고 싶다. 꼭, 여러분 진짜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겠어요? 뭘 사가지고? 금고 사가지고.
알죠? 20만 원, 30만 원 빼는데 뭡니까? 뭐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할까요? 국세청에서 안 합니다. 모임 가면 20만 원, 30만 원 씁니까? 안 씁니까? 그분은 잘 안 쓰지만은 그래도 이제 쓴다고 그러면 되거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 돼. 자, 그래서 매매나 증여 이거 됩니다. 증여, 그 다음에 교환, 특정된 물을 바꾸는 게 교환입니다. 이런 것이 뭐 특정된 물건을 승계해 주는 겁니다. 무슨 승계를 한다?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뭘까? 포괄이 뭐야? 빚도 같이 받는 거. 포괄 승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상속. 상속이 되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아버지 갖고 있는, 아버지를 뭐라 부릅니까? 피상속인. 아버지를 뭐라 부르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돼. 피상속인. 상속 받은 사람은 뭐랍니까? 상속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등기법 할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막 할 때 막 헷갈리거든. 근데 그게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이런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를 뭐란다? 피상속인. 상속받은 사람을 상속인합니다. 상속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물을 다 권리만 받는 게 아니고 뭐도 받아? 빚도 같이 받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빚이 많다. 계산이 끊어야 돼? 물론 돌아가시고 상 치를 때는 계산이 끊으면 안 되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끊어져.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하고 빚하고 다 해가지고 빚이 많으면 뭐 해야 돼요?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상속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남는 게 많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죠? 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포기 안 하고 싶죠? 많이 받고 싶지 않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따져야 된다고요.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도 같이 승계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은 뭐라고요? 포괄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합병한다. 회사가 합병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건설이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러면 무슨 팀이 들어갑니까? 인수팀이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자산, 부동산도 있지만은 뭐까지? 빚도 확인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게 언제냐면 거의 10년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건설 인수했는데 이때 인수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수팀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발견한 게 6천 몇백억이 빚이 더 있더란 말이야. 그 매수 자금에서 깝니까? 갑니까? 간다고요. 알겠죠? 왜? 무슨 승계니까? 포괄 승계니까. 합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포괄 유증. 포괄 유증까지 난 적이 없어요. 합병까지는 낼 수 있는데 포괄 유증. 유증이 뭐야? 유언으로서 증여하는 겁니다. 유언으로서.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부동산 이한테 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증,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자, 포괄이라는 게 뭐예요? 빚도 같이 주는 게 포괄 유증입니다. 자, 이 아파트 니한테 줄 테니까 그 대출 있는 거 니 다 갚아. 무슨 유증이야? 포괄 유증입니다. 내 죽으면 니 가져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서 빚도 같이 받는 걸 뭐란다? 포괄 안에 빚도 들어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여기 다 기억 못하면서 뭐만 기억하자? 상속만 기억하면 돼요. 상속. 자, 그래서 시험에 상속이 시험이 나왔습니다. 18회 때. 상속,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18회 기출문제인데, 상속은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OX. 여기 안에 있잖아. 맞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때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알겠어요? 18회 기출지문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가 다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봐야 돼. 상속은 포괄승계이면서 어디입니까? 무슨 승계 안에 있다? 이전적 승계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 문제 나중에 문제집 값이 나와요. 상속은 승계취득이다? 앞에 있잖아.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원시취득 기억해야 돼.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상속이 답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암기해야 된다? 원시취득의 종류. 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발생입니다.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자, 28페이지. 판소노트는 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28페이지 가시면, 의 뭐 나와 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서, 권리변동의 형태를 옆에 적어놓으세요. 같은 말의 모습입니다. 형태. 모습.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모습이라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지금 이 책은 형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으시고. 법률 효과는 보통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형태로 나타난다.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줄 거면 되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뭡니까? 책에 어디에 줄 거라고 하는데, 이 줄을 안 꺼주니까 옛날에 그냥 강의만 하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모든 책에다 다 줄 꺼놓고 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디 줄 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런데 뭡니까? 깜빡 졸다 보면 됩니까? 줄을 놓치죠. 현실이 될 거야. 아시겠죠? 깜빡 졸다 보면 줄 놓치죠. 그럼 옆에 사람한테 좀 빌려달라면 돼요. 아시겠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항상 재밌게 강의할 수는 없잖아. 맞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지는 어제 뭡니까? 의지 강해서 어제 밤새도록 공부하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 그럼 줄 놓치면 옆에 빌려서 이게 줄 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갑니다. 자, 밑에 가서 권리의 발생입니다. 발생. 자, 권리의 발생은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자, 권리의 발생 옆에다가 적어놔요. 190페이지 참조. 적어놓으면 돼. 나중에 190페이지 가서 합니다. 또 물권 변동할 때 합니다. 권리 변동 안에 물권 변동이 있어. 그럼 190페이지 한번 볼까? 190페이지에 190페이지. 자, 물권 변동 나오죠? 190페이지 맞아요? 그 옆에다가 적어놔. 28페이지 참조. 28페이지 참조. 우리 권리 변동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 변동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권리 변동 안에 뭐가 있다고? 권리 안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 채권 변동 이렇게 했어요. 채권 변동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시험에 안 들어가요. 무슨 범위 안 들어갑니까? 물권 변동. 물권 변동. 권리 변동 안에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의 변동을 물권 변동이라고, 채권의 변동을 채권의 변동이라 하는데 이건 뭐라 돼요? 물권 변동 어디 안에 있다고? 권리 변동 안에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28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은 물권의 발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 있고 변경에는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자격 변경이 있습니다. 그거 줄 거면 되고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몇 페이지 참조? 28페이지 참조 거기 적어 놓으시면 되고 28페이지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시 취득에 대해서 봅니다. 28페이지. 자, 돌아왔습니까? 28페이지. 자, 원시 취득은 뭡니까? 첫 번째 포인트.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습니다. 없이.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것. 이게 포인트네. 새롭게 발생하는 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최초의 취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줄 겁니다. 선점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건물의 신축. 순서를 바꿔놨지만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 외우기 쉽게. 요게 18의 기출, 요거 28의 기출, 요 뒤에 건 지금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자, 이렇게. 요 뒤에 거는. 자, 요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 먼저 해놓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요 책은 순서를 좀 다르게 하지만. 자, 우리 판소도 딱 정리해놨잖아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승계취득은 뭐예요?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어 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이 뭐야? 이전적 승계취득. 동그라미 2번이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자,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가 뭐가 있습니까? 포괄 승계가 있다. 박스 있죠? 있습니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취득은 두 번째 줄 끝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나와있죠? 뭐가 빠져서? 지역권 빠졌지? 뭐 적으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지상권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냐? 전세권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냐? 첨부 서면이 뭐가 필요하냐?
알죠? 지역구 설정할 때 어디에 설정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때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았다. 저당권 설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설정.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건 뭐란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 한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 뭐 참고사항은 참고만 하세요. 알죠? 참고. 자, 밑에 가서 권리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 자, 우리가 발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자, 발생했어요. 변경입니다. 변경. 변경은 첫째,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저 앞에 갑에서 올려 넘어가는 거 있죠? 갑에서 올려 넘어가는 게 주체 변경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변경.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가 갑에서 올로 바뀌는 겁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알았다.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첨부만 기억을 일단 합시다. 첨부가 뭔데? 자, 첨부가 뭔데 하니까 기억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첨부 파일은 알아야 하면 안다 그래. 첨부 파일이 뭔데요? 야, 파일 첨부해가 보내, 임마. 붙여서 보내, 이거 아닙니까? 붙여서. 붙이는 게 첨부라고. 모르겠으면 적어놔, 첨부 옆에. 붙이는 거! 여기 좀 쉽잖아.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그래서 부합, 혼합, 가공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첨부. 그럼 한번 보자. 요거 붙이니까, 요 가꾸고, 얽고, 붙이니까 이렇게 되지? 양이 올라가서 적어졌어. 아, 딱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설명 드릴게요. 뭐.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면, 그러니까 7월달 되면은 10시간씩 이상 공부를 한다고, 그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이 쪄, 안 쪄? 이게 첨부야. 양적 변경이야. 근데 자격증 따면은 살 다시 다 빠져. 걱정하지 마. 예? 그 학교자 모임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저도 놀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그런 적 있어. 누구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살이 쭉 빠지고 또 고치고 나오거든. 확 바뀝니다. 남자들은 그대로 똑같아. 알죠? 근데 양복 입고 오시고. 맞잖아요. 여성분들은 정장 입고 오는데 얼굴도 고치고. 그게 뭡니까? 그것도 화장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신지 이러면, 저 누구예요? 그러면 앞에 그 기억했던 거 다 잊어버리, 앞에 기억나죠? 7월 달에 그때 뭡니까? 스트랩바 끌고 다니면서 이제 했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 저분이 저랬던 분인데. 맞죠? 저리 바뀌는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치러 가보세요. 가보면은 얼굴 내리라, 마스크 하잖아. 내리라 하거든. 보면은. 남자들은 거의 변동이 없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유심히 많이 봅니다, 감독관이. 왜? 사진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해를 잘못하신 거야. 넘어가겠다. 자, 그래서 붙이면 양이 크지 안 크죠? 크죠? 이게 양적 변경이야. 그 다음에 질적 변경. 요 뒤에 또 있는데 요건 요 정도만 하면 돼. 자, 질적 변경은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질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물 변제, 물상대가 있는데 일단 물상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행을 뭐란다? 저당권자라고 불러요. 은행. 그러면 여러분은 은행에 대출 받았잖아. 저당권을 설정해 줬잖아. 그럼 여러분은 뭔데요? 저당권 설정자야. 설정자야. 1억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뭐가 돼버리면 수용이 되면은 국가가 도로 닦는다고 수용했습니다. 예? 수용되면 수용 뭐가 나옵니까? 보상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이 수용 보상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저당권은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성질이 있거든. 무슨 대위성? 물상 대위란단 말이야. 그럼 가치의 변형물인 수용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뭐가 있나? 화재가 나면 가져갈 수 없어. 모르겠으면 우리 여기 4만 안 오는 거 해줘. 4만 안 오는 거. 거기 얼마 가입되는 줄 알아요? 또 화재 보험금 다 가다. 알죠? 그럼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알죠? 이걸로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화재 보험금이 500억이 있었어요. 네, 그걸로 다 가져갔죠. 대출 받은 사람도 가져갔다니까. 그리고 개인 보험이 있었던 사람들 또 다 뭐합니까? 화재 보험금 나왔죠? 아, 나 뭐 잘 몰라 보네. 그때 울산 사람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그래도 이제 그 인명사고가 없어가지고 그때 불 크게 났는데 뭐 인명사고가 없어가지고 그때 뭡니까? 무척 그랬잖아요. 맞죠? 일주일 내내 뭐가 나왔어요? 유서 나왔어요. 전국 유세. 예? 불이 그렇게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화재가 안 났다. 죽은 사람이 없다. 사망자가 없었다. 알고 있습니까? 그 화재 보험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저당권의 성질은 무슨 대위성? 물상 대위성.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시원하게 해줍니다. 왜? 수용이 돼도 수용 보상금 가져가고 화재 나도 화재 보험 가져가고 무슨 대위성이 있으니까? 물건 위에 대신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 보험이나 수용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성질입니까? 바뀌었죠? 무슨 변경이야? 돈을 빌려줬는데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을 가져갔어. 질적 변경입니다. 다른 말로 성질적 변경이라 합니다.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네, 성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무슨 대위? 물상 대위입니다. 물상 대위. 자, 그래서 나중에 옆에 적어놔요. 압류 후에 미칩니다. 이렇게 적어놔. 자, 하여튼 압류 후에 미친다. 물상 대위는 되어 있는데 이 물상 대위성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요건 안 적어놔도 뭐 일단 물상 대위성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이게 무슨 대위성이다? 물상 대위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 갑니다. 자, 작용의 변경이 18회 시험에 좀 나왔어요. 18회 시험에. 자, 작용의 변경 어떤 거냐?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국민은행 저당권이죠.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하게 됐어. 1억을 빌렸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더 됐어요. 돈 빌려야 돼. 그래서 병은행으로부터 요 새마을 금고, 이것도 저당권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돈 빌릴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다. 상가 건물 20억짜리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억을 국민은행에 빌리고 새마을금고 가서 1억 또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나중에 배웁니다. 1번 저당권이네. 두 번째 있으면 무슨 저당권? 2번 저당권을 불러요. 자, 그러면 얘가 사업을 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얘한테 변제를 하면은 변제를 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멸하죠. 소멸하면은 자, 2번이 1번으로 뭡니까? 순위가 올라가죠. 순위 승진이 되는 것은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위가 올라가는 걸 뭐란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순위 승진하는 것은 내용의 변경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18회 기출문제 지문, 18회 시험에 3번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할게. 자, 순위 승기는 내용의 변경이다. OX, X. 무슨 변경이야? 작용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시험 나왔던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자, 그래서 변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무슨 변경이 있다?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 소멸이 뭐였나요? 목적물이 몇이라면 무슨 소멸입니까? 절대적 소멸이야.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품백화점 들어봤어? 옛날에? 상품백화점. 그러면 그 건물이 멸시 돼버렸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 없어지죠? 각종 권리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면은 목적물이 멸시하면 무슨 소멸이다? 목적물이 멸시하면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은 뭔데? 보세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부동산 넘겼잖아. 그러면은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상대 소멸이죠. 전주 입장에서. 이게 뭐야? 매도인 입장에서.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입니다. 시험 잘 안 합니다. 알죠?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뭐냐? 매도인이 뭡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시험 맞는 지문 나왔어요. 이게 18회 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발생, 변경, 소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원시 취득의 종류가 중요하다.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됩니다. 아시죠? 제가 대학교 갈 때, 대학교 때 선배들이 뭡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할게요. 자, 대학교 선배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딱 뭡니까? 야, 주성아, 앉아봐. 저기 신입생 여학생들 있지? 전부 다 무주물이야.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저희 와이프가 무주물이었어요. 내가 뭐 했다고요? 무슨 취득이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취득. 저 잘한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중개사 하고 있는데, 공인사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와이프 때 내가 1,200만 원 빌렸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 이것도 못 주고 있다. 힘들다. 막 이러면서 뭐죠. 알아서 갚아라. 갚아주게 뭐 이거지 뭐 그냥.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와이프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작년에 학원 유지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프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주물 선점. 유심을 습득은 어떻게 합니까? 선배들이 뭐라 합니까? 신입생 여학생들 무주물이라 하고 선점해야 된다. 원시득하고 유심을 습득은 뭐냐? 실현당한 아저씨를 유심물이라 합니다. 습득하면 원시취득이야. 근데 옛날 오빠 찾아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6월 이거 지켜보고 소유자 나타나면 내게 되는 거야. 아유, 좋아요. 우리 선배가 가르쳐준 거라니까. 자, 매장물 발견은 뭐야? 1학년 때는 뚱뚱하고 안 예쁘거든. 근데 2학년 되니까 너무 살 빼고 너무 예뻐졌어. 뭐랍니까? 매장물 발견했다 그러거든. 아,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거야. 근데 기억은 확실하게 기억나. 아직까지도 기억나. 그 얘기했던 게. 알죠? 중요한 건 뭐야?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 원시취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건 1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다시 살이 찔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년 지켜보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네, 됐어. 이까 했는데도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선배들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옛날에.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하러 갑시다. 29페이지. 29페이지. 권리 변경입니다. 변경은 주체 변경이 있죠? 가배수를 바뀌는 주체 변경이고, 내용의 변경은 무슨 변경과?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인데, 질적 변경에서 어디에 현관폐? 물상, 대위 현관폐에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양적 변경은 뭡니까? 첨부죠. 부합돼 있죠? 그 부합이 뭐야? 첨부입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 한번 봐봐. 기출지문.
자, 이 책이 잘 돼 있는 게 뭡니까? 보세요. 책 옆에 중요한 기출문제 다 해놨지, 이렇게. 그게 포인트야. 나중에 복습할 때 뭐만 돼? 옆에 기출지문만 딱딱딱 보면 돼. 알겠어요? 내가 책을 한번 빨리 볼 때 뭐만 확인하면 돼? 옆에 있는 기출지문 있죠?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책에 옆에 기출지문이 없다. 버리면 돼, 그 페이지 전부 다. 알겠어요? 이 책이 잘 되는 게 그거예요.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권리 변동 중에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첨부 나오면 뭐라고요? 양적 변경이다. 나와 있죠. 됐습니까?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보세요. 이거잖아. 제한 물권 중에 저당권이 대표적인 예야. 내가 여기 봅시다. 요거 5억짜리 부동산인데 5억짜리인데 1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럼 이 가치가 5억에서 얼마나 가치 떨어져? 4억으로 떨어지죠. 맞아? 예, 은행이 1억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게 뭡니까? 대출을 받았다. 5억짜리인데 2억 대출 받았다. 2억만큼 판 거야. 2억만큼 판 거라니까? 2억만큼을 은행에 판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떨어지잖아. 그 제한 물권을 설정, 특히 제한 물권 중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5억에서 1억이 빼니까 4억으로 가치가 줄어버리지. 맞아요?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무슨 변경이다? 양적 변경이다. 주는 거. 늘어나는 건 뭐야? 첨부. 첨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합입니다. 부합. 첨부, 부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옆에 기출지문이 있죠? 옆에 기출지문이 있습니까? 자,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가지고 2순위가 핵심이 뭐야? 순위 승진입니다. 순위 승진. 자, 그러면 그 책에 양갈로 3번에서 두 번째죠.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뭐라고? 작용의 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있죠? 목적물이 몇이라면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뭐랬습니까? 두 번째 줄에 매도인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있습니까? 옆에 기출지문 갑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은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저 아까 했죠, 이거. 시험 나왔다고. 했어요? 정확히 18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갑니다.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봅시다. 매매는 뭡니까? 매매가 성립하려면 자, X 부동산을 1억에 니한테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뭡니까? 승낙해야 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있으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우리 판소노트 한번. 판소노트에는 몇 페이지냐면은 1페이지 펴놓으시고 1페이지에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30페이지의 책을 한번 보세요. 법률 사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배웁니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요것들은 뭡니까?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매매는 뭡니까?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 요건이고,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자, 우리 판소도 1페이지 폈습니까? 자, 적습니다. 시험에 요 내용 안 나옵니다.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단독행위 나오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있죠? 그게 시험에 지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 33 연달아 나왔던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래서 요거 개념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법률 사실이 뭐냐면은 옆에 적어 놓습니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외우지는 마. 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왜 적는데?
모든 책이 다 있으니까 적어 놓는 거야. 예의상. 개념. 네.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갑에서 을로 바뀌는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여기 적어놔. 밑에다가 개념입니다. 법률 효과는 뭐냐면은 이게 매매란 법률 하면은 얘는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고 얘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권리가 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 의무를 법률 효과라 한다. 판소 때 그냥 옆에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놨어? 자, 물어볼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왜 적은데? 모든 책이 있으니까 적어놔. A상. 알겠죠? 네, 됐어.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봅시다. 30페이지. 청약, 갑이 청약합니다. 을이 승낙해요. 맞죠? 부동산 1억에 매도하겠다. 그러면 1억에 매수하겠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법률 사실이고. 그러면 매매계약이 이뤘다. 법률 요건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뭔데? 갑은 이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지. 그리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나 권리도 있지. 맞아요? 갑은. 매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권은 뭐예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효과는 뭐예요? 권리와 의무다. 이해 안 되면 버려. 왜 하는데? 옆에 한번 봐봐. 기출지문 있어 없어? 그렇지. 저 아까 뭐랬어요? 기출지문 없어 버리는 거야 그냥. 읽고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 안 나오는데. 알겠어요? 버릴 때 시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광고도 체크한 것만 잘 나오는 것만 봐도 뭡니까? 지금 할 게 많은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옆에 페이지. 자, 옆에 페이지 가서 31페이지.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 분류인데 요거는 우리 판소도 3페이지 있어요. 3페이지 펴놓으시고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었다가 법률 사실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